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CES를 앞두고 미디어데이도 진행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PC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AI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 보였고요. 이 훈풍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점이 좀 있다면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개선세가 좀 뚜렷해졌다라는 점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업황 회복을 좀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체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4% 상승하면서 2,5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11시 부근에 잠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8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좀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그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 반등 훈풍을 좀 이어받으면서 우리 양시장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미국 증시의 훈풍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재료도 그렇고요. 또 애플의 재료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물론 CES가 열리지만은 올해 부분은 약간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열리면서 올해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의 본격적인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각종 디바이스에 장착이 되는 부분들, 스마트폰으로 장착이 되고 PC로 장착이 되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주는 부분인데 애플의 XR 기기까지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새 술은 새 푸대에 이제 담아란 말이 좀 있듯이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서 새로운 경험의 또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요를 좀 창출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나와줬던 현재 작년 한 해를 풍미를 좀 했던 테마가 인공지능 테마였습니다. 물론 이게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디바이스에 장착이 되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24년은 매우 특별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2달 연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잠시 쉬어갈 뿐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단기 조정은 일주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이제 11월 초에 보면은 이제 5일 정확하게 5일 조정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참 올라와서도 단기 고점에서 5일 조정을 보이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급락이 떨어지길래 5일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오늘 갭상승에 대한 음봉이지만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인데 그러면은 현재 5일을 찍고 바로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한번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 안착 과정을 거치고 2단으로 상승을 이제 했습니다. 보통 2단으로 상승한 경우는 1단 조정. 여기 넥라인즈까지는 원래는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지 않고 대신 가격 조정, 약한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계속 버텨주는 과정들이 생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올봉에서는 이번 1월 달은 음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수는 많이 올라오는데 종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종목이 있고 실제로 지난 7, 8, 9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달 3개월 하락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종목은 다 회복이 된 것은 아니 지수는 회복이 됐는데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또 많은 미리서 올라갔던 종목이 또 기간 조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가격 조정 다 받았고 반등과 숨고르기의 기간 조정이 한동안 2월 동안 되다가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거래량이 어떤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반등의 훈풍을 좀 받아가면서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 2월에는 반등과 숨고르기가 좀 나타난 후에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미리미리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은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넨바이오입니다. 의약품 도매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코디입니다. 색조 화장품을 OEM, ODM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인 시너지 파트너스가 GP클럽과 경영권 인수 계약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광전자입니다. 반도체나 트랜지스터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 훈풍을 받으면서 고개를 좀 들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광전자입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렸던 베스트 종목 광전자입니다. 일단 광전자는 오늘 엔비디아 훈풍을 좀 받으면서 고개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연속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베스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자 아마도 그 현재 이제 반도체 경기, IT 경기 뭐 이것이 가장 돌면서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약간 훈풍이 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광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LED 관련된 전자부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광전자가 하는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IT 재료적인 측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후광 효과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LED 쪽에 또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XR 기기 쪽에 보통 XR 기기나 AR 기기는 LED 쪽이 좀 현재 고선명 LED 쪽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광전자가 숨어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전력 기지 부분들을 공장을 좀 증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약간 KC
부분하고 KC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림에 대한 어떤 통제에 대한 수혜주로서 전력 반도체가 떠올라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후광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순환매로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던 장이 좀 약세가 있죠. 6월 달부터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바닥을 거의 한 2달 정도 좀 바닥을 다지다가 거래량이 오늘 분출이 되면서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선 단계인데 이제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매매 타이밍 2, 3일 숨고르기 시점 이거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광전자고요. 오늘 좀 거래가 실리면서 함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은 지금보다는 숨고르기 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 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을 빛나게 해줄 인기주 종목 2가지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피델릭스입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피델릭스입니다.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성능 반도체 칩 수출 통제했을 때 반사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HBM이 등장하면서 메모리의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비메모리가 아니라 이거 메모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팹리스 기업이죠. 메모리를 생산한 기업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팹리스 쪽으로 해야 되는데 메모리 쪽을 만드는 부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피델릭스인데 피델릭스는 국내에서 현재 파운드리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어떤 위탁 생산을 하죠.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줬는데 이 업체는 중국 동신 반도체가 이제 최대 이제 주주다 보니까 약간 중국 기업 하면은 이거 회계상 문제냐 뭐 이렇게 되면서 약간 터부시하고 또 투자를 안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 또 수혜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피델릭스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피델릭스 부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현재 왕성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입니다.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다른 반도체는 날아가는데 피델릭스는 계속해서 행보 국면인데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이 나왔죠. 왜냐하면 온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절반에서 멈춰줬고 이중 눌림목이 됐고 또 상승사 방향 출발 신호가 됐고 그 주기가 20일 주기일 때는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이론대로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그 10% 넘게 올라가다가 15% 갔다가 이제 8% 정도 됐죠. 장중 한 절반까지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뭐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노란톡에서도 그 아침에 매매 타임 분석들을 정확하게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 지금 해당이 되는데 장중에 약간 밀렸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고 차트 분석, 재료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로 피델릭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차트상으로 윗골이 좀 길게 내리면서 장중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 정도의 상승률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 신호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관심 있게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엑셈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엑셈이란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대화형 챗봇인 큐리
수리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도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예, 엑셈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현재 시스템 빅데이터 어떤 클라우드의 시스템 전구간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를 현재 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성능 관리 프로그램 맥스 게이지가 전 세계 29개국 630개사의 것들을 유해사에서 쓰고 유해사 제품을 쓰고 있고 국내 500여 개사에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떤 그 시스템 관련 또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로서의 또 최고의 성능이기 때문에 필수 장착 소재로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숨고르기 하다가 현재 장대의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상승하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다가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가 있고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2단으로 거의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라도.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이제 1단 상승에 대한 마무리, 그다음에 갭 상승에 대한 갭 메꾸기의 시도가 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많이 밀리면은 현재 오후장 종가나 내일 이렇게 2, 3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엑셈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11%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좀 갭상승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후장 종가나 혹은 2, 3일 정도 좀 길게 두고 보고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의료 영상용 AI 세계입니다. 어제는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봤었고요. 오늘은 진단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텐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방대한 데이터 양을 좀 축적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거나 혹은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에 딱 맞춘 의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가장 현재 상용화되기 쉬운 부분들이 돈이 되는 어떤 업종이 좀 되겠죠. 그중에서 의료 쪽의 또 분야가 상당 부분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캐시카우가 나와주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기존 바이오 업체들도 약간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각 산업 분야에 이제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료 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헬스케어 쪽은 신약 개발
등 R&D에서 상당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려 어떤 장기 부분들, 그다음에 진단 보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오늘 좀 다뤄야 될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어떤 그 현재 산업계에 좀 침투하고 있는데 로봇도 사실은 AI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그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에 이어서 2탄 현재 진단 보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려 AI의 어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려 AI 쪽에서 우려 AI가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최고의 성장 동력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 우려 AI 쪽의 어떤 시장 규모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려 AI를 먼저 좀 다루고 있고 또 AI의 어떤 전체 어떤 시장 파이가 연평균 30% 정도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불이 붙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고 대부분 빅테크 기업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려 AI를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다룬 이유가 최고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려 쪽의 부분에서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려 쪽에가 빅데이터 분야가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데이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AI 서비스를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가 거의 독보적인 어떤 고품질의 데이터,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 데이터 안에는 뭐 거짓이라는 게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의료 AI 시장의 분야 부분에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수술 병원 관련된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영상 인식 진단 보조, 그다음에 수술 보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진료 차트 분석 이런 부분들도 있죠. 현재 이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의료 보조 기기, 웨어러블 기기의 어떤 장치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오늘 다뤄야 할 분야가 영상 인식 진단 보조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영상 인식 진단 보조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접수 말고 가장 찍은 것은 자 CT 찍으러 갈까요? 엑스레이 찍으러 갈까요? MRI 찍으셔야죠. 막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진단 같은 경우는 각종 첨단 기기, 영상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 의사라고 해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운 거, 그다음에 자기가 학습했던 그 어떤 그 시그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경험이 미숙하다 보면은 간혹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인공지능으로서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의료 쪽의 의료인도 인정을 하지만은 거의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에 데이터에 대해서만 또는 학습한 거에 대해서만 하지만은 의료의 AI는
굉장히 그걸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에서 매번 졌듯이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AI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려 영상 전송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PACS라고 CS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디스컴이란 이미지 통신 파일로 전해주고 중앙 메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걸 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각종 이렇게 요거를 학습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 AI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려 영상 전송 시스템이 PACS라고 하는데 우려 영상에 대해 관련된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아는 부분들이 엑스레이가 좀 있죠. 그래서 X선을 현재 쐬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방법이 좀 있고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약간 엑스레이 개념을 입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CT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CT 개념을 가지고 촬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PT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현재 이용해서 하는 어떤 촬영 부분들이 세 번째 종류가 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그 진단 영상 같은 경우는 MRI 쪽이 좀 있죠. 그래서 MRI 같은 경우는 자기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방대한 어떤 데이터 그다음에 이상 시그널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상 이미지를 읽는 어떤 그런 우려 AI 쪽에 어떤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실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좀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상 진단 쪽에 AI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제약사가 AI 기업과 협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진단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AI 쪽의 기업들이 협업을 하면서 공동 임상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임상 후에 약이 출시되거나 어떤 그 처방을 하게 되면은 같이 실제 어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의료 영상 보조 업체가 또는 현재 신약 개발 관련된 어떤 인공지능 업체가 갑자기 신약 개발 업체로 둔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상 진단 업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아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사가 아니다 하지만은 이면을 이렇게 까고 보면은 똑같은 개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2,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진짜 현재 항암제만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해외 기업에서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AI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 항암제만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현재 언급할 수 없지만은 정책 준비 단계, 정책 형성 단계, 그다음에 시범 사업 단계가 펼쳐지고 본 사업 단계가 2022년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지켜보셔야겠다. 그래서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의료 영상 진단, 의사가 최종적으로 진단하는데 보조, 사실 보조지만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지 체크만 하는 단계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 있고 시장 전망이 거의 밝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주판을 튀기고 했죠. 근데 지금은 전자계산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럼 전자계산기가 맞는지를 주판으로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좀 탁월한 성능을 좀 보이고 주기 때문에 거의 상용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의료 AI가 어떻게 진단 쪽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보고 있는 엑스레이나 CT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 AI를 좀 더하게 되면서 진단과 뭐 조기 발견 부분에 좀 도움을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작년에 의료 AI, 진단 AI 관련해서 좀 뜨거웠던 테마인 만큼 올해도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수혜주들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진행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STX는 33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는 11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37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12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1월 23일에 소개해드렸던 YIK 매수가 3,570원에 접근해 봤었는데요. 12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2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다시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 소개해드렸던 YIK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메모리의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장 마지막 단계 그 현재 후공정하기 전에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터를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인공지능 최근에 시리즈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마스터를 좀 하는 과정에서 현재 YIK를 다뤘습니다. 자회사가 현재 상장사 샘시 NS 엑시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별히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11월 23일이면은 이 날짜 정도 좀 되죠. 그래서 이 시기 정도의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살짝 밀려주다가 그 뒤부터 바람이 타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100%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일어난 초기 국면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셨는데 제 YIK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YIK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AS로 YIK 살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초기 국면에 있는 종목 선정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12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제2의 YIK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수혜주들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3위 동메달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예, 뷰노입니다. 네, 3위는 뷰노입니다. 워낙 좀 잘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고요. 심정지를 예측해드는 솔루션 딥카스가 이 뷰노의 주력 제품입니다. 국내 의료 AI 중에서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자리서부터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자, 뷰노 같은 경우는 영상의학 솔루션, 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현재 엑스레이, 그다음에 CT 촬영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뇌 촬영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발휘될 부분들은 딥브레인이라고 해서 뇌 촬영하는 부분에 어떤 특화된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미국 FDA의 인증 획득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뇌 촬영 관련된 솔루션 진단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노에서 새롭게 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딥브레인 관련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특이할 부분들은 현재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핫티브라고 해서 휴대용 심전도 데이터 분석 부분을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부분 사진이 깨졌는데 오른쪽 부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휴대용으로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심전도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체 신호 솔루션 딥카스입니다. 딥카스는 보통 중환자실이나 일반 환자실을 이렇게 병문안 보시면은 뭐 이게 손에다가 뭘 이렇게 장치를 하거나 심장에 무슨 장치를 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 창에다가 심정지나 뭐 맥박 이런 것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옆에 현재 조무사란가 간호사가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보호자가 그걸 일일이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맥박이 이상합니다. 심장이 이상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가서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심장 박동 이상하면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이렇게 중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자동으로 예측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보면은 어떤 시그널들이 있으면은 심정지가 올 확률이 많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생체 신호이기 때문에 전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당연히 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생체 신호 솔루션 관련된 프로그램 내역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뷰노의 딥카스 부분들이 FDA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5가지 어떤 활력 징후만 가지고 정확하게 포착을 좀 합니다. 근데 뭐 그 병원에 자주 안 가신 분,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안 계신 분들은 약간 실감이 안 가겠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접하다 보면은 요거는 거의 획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필수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그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장착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뷰노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5,000원짜리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되는데 5만 원, 6만 원까지 10배 정도 올랐는데 가격적인 기관적으로 보이다가 지금 행보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연봉으로 보면은 장기 시세는 현재 2년 또는 3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마치고 다시 한번 2년째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시총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 이 비싼 업체,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조 단위가 넘어가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뷰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으로 뷰노 선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딥카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하반기에 FDA 승인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딥노이드입니다. 네, 딥노이드 역시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뇌동맥류를 진단하는 솔루션 딥유로, 요게 또 주력 상품 중 하나고요. 비급여로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출이 좀 늘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자, 딥노이드 영상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뷰노처럼 다양한 영상에 관련된 인공지능을 장착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내로 현재 체스트 엑스레이를 하게 되면은 각종 어떻게 보면은 AI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딥노이드가 좀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솔루션을 개발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부분들을 현재 진독 판독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코딩이 없거나 전산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코딩 없이도 자동적으로 어떤 것을 짤 수 있는 프로그램, 딥파이 프로그램을 출시를 좀 했고요. 또 이것을 현재 웹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현재 어떻게 보면 웹스토어처럼 언제든지 자기 프로그램을 팔 수 있는 그런 스토어 어떤 기능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학계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일단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부분들은 코딩 없이 이야기했던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툴, 이런 부분들을 딥파이라고 합니다. 현재 딥파이를 개발을 좀 했던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의료인이 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이것을 현재 스토어로 현재 앱 스토어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인공지능을 탑재한 딥팩스, 다시 말해서 영상을 취합하는 그런 솔루션, 판단할 수 있고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또 판매를 좀 해주고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어야겠죠.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 방식, 파이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의료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임상 파이프를 짜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딥노이드라는 회사에서 어떤 업체와 같이 제휴를 해서 어떤 임상 파이프를 짜게 되고 이 프로토콜에 맞춰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약 개발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어떤 플랫폼 토대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차별화되는 어떤 솔루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미지 처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각 산업군의 제품, 그러니까 검사 어떤 솔루션이죠. 검사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딥팩토리 부분들이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어떤 현재 검사 솔루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산업 부분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공항 검색대나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촬영을 해가지고 모든 걸 판별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접근해도 되지 않겠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로 보면은 2단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 이중 바닥을 했고 눌림목을 하다가 고개를 드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시총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딥노이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만나봤습니다. 딥노이드고요. 또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의료 AI 솔루션을 전남대 그리고 조선대 병원에 공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납품하는 병원이나 지역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루닛입니다. 네, 워낙 대장주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의료 AI 하면 뷰노와 함께 같이 좀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다른 종목들보다 어떤 점이 뛰어나길래 금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예, 그럼 의료 어떤 그 각종 영상 어떤 분석하는 솔루션은 다 비슷하는데 사업화 모델이 조금씩 다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어디에 특화됐냐면은 암 진단에 이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개발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인데 암 진단 솔루션 부분들에 특화가 돼서 암을 잘 잡아요. 폐암이나 유방암, 그다음에 각종 뭐 여러 가지 암들에 대해서 뇌암뿐만 아니라 간암 이런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루닛 인사이트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암 진단이 워낙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솔루션인데 그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암 치료 결정 어떻게 암을 좀 치료할 것이냐 하는 솔루션 부분들을 부착을 했는데 이게 루닛 스코프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성장 동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루닛 인사이트 정확하고 효율적인 암 검출 요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실제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검증이 좀 됐던 폐질환이나 유방암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의료 쪽에 다 까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솔루션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은 루닛 인사이트에 관련된 의료기관 임상 검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단독으로 판단했을 때, 의사 단독으로 판단했을 때, 같이 판단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의사가 인공지능이 이거는 그 암이 맞다 하는데 의사가 아니야, 내가 경험상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인공지능이 더 앞섰다는 뭐 그런 개념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루닛스코프 다시 말해서 보통 이렇게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다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재 그 마커로서 검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 3세 이게 2세대 어떤 표적 항암제에서는 그렇게 바이오 마커를 쓰게 되는데 유전자가 현재 검사가 필수입니다. 근데 3세대로 넘어가면은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이때는 현재 어떻게 보면 조직세포 검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면역 항암제 환자의 그런 바이오마커가 없으면은 약물을 현재 투여를 해도 듣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시 검사하는 업체하고 세트로 어떻게 보면은 임상실험을 하고 임상실험이 통과됐을 때는 치료 프로토콜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루닛스코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를 통한 동반 진단,
대부분의 미형항암제는 다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루닛이 신약 개발 업체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루닛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입니다. 무슨 종목이 시총 2조고 안 빠지고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시총 10조까지 갔던 다른 항암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보를 얼봉상 보이다가 다시 한번 견조한 상승이 될 것 같아서 루닛을 당연 독보적인 금메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으로 루닛 함께 살펴봤고요. 워낙 좀 대장주격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진단 AI 그리고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두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의료 영상용 AI의 세계 살펴봤습니다. 최근 AI를 진단 보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캐시카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AI 챗봇 테마단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